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슈 토크에서는 새해를 맞아 신년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장서궁 전라남도 교육감과 함께 지난해 전남 교육을 되돌아보고 올해 계획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해도 전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는데요. 2021년 전남 교육을 되돌아본다면 어땠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감 장서궁입니다. 작년 한 해는 한마디로 코로나19 위기에 맞서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배움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그런 한 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작년 한 해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작년 11월에 위드 코로나가 이렇게 선포됐잖아요. 네. 그래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졌는데 곧바로 또 오미크론이 확산돼 가지고 원점으로 되돌아갔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전남,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특히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해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루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나 힘들었던 한 해였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해에도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쳐 오셨잖아요. 어떤 것들이 기억에 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난 6월 7일 전체 학교 전면 등교를 실시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의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문제, 인성 결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등교 수업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해서 전면 등교를 했던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모든 시도에서 대단히 높게 평가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교육 회복, 아까 말씀드린 학력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결손된 부분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 회복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와 아울러 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미래형 초중등 통합운영학교 등등 정책을 추진해서 그 위기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인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점은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정말 올해는 하루빨리 코로나19 물리치고 일상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개학을 하게 될 텐데요. 이 등교 수업은 가능한 상황인가요? 예, 등교 수업은 학교의 일상 회복 그리고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면적인 이 등교 수업을 기본 방침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그 방침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라든지 또는 이 학교별 지역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나름대로 신축성 있게 자율성을 부여하려고 하거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방침을 세웠어요. 전국적 방침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3% 그리고 15% 방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학생 확진자 수 3% 그리고 이 격리 등으로 인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 15%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3%하고 15% 즉 학생 확진자가 전체 학생의 3% 그리고 이 격리자 가정에서 격리자가 15%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게 미달하면은 모든 학생들 전체 등교 방침이고요. 그 3% 15%에 근접하게 되면 전체 등교를 기본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원격 수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3% 15%를 훨씬 상회할 경우에는 전면적인 원격 수업으로 이런 방침을 저희들이 정한 바 있습니다만은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그리고 특수학교 그리고 학생 수 60명 이하의 농산어촌 학교는 이러한 기준에 관계없이 전면 등교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전면 등교 수업을 이제 시행을 해서 등교를 하게 된다면 접촉에 따른 감염이 또 일어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교내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일단 학생들은 그리고 교직원들은 가정에서 이렇게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한 일주일에 2번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등교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좀 의심자가 있지 않겠어요?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와 접촉한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학교 내에 설치된 일시적 보호소로 이동해 가지고 거기서 자가검진 키트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양성이 나온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 확인서를 써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확인서를 가지고 시군 보건소 선별 검사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방역 부분을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 정말 교육활동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방역도 이렇게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서 대단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보건 인력, 보건 당국의 역량이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배움뿐만 아니라 방역까지 책임져야 되는 우리 선생님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는 일단 우리 교육청에서 방역 인력, 방역 보조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전남 전체적으로 한 3,000명 정도 방역 보조 인력을 학교에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보건쌤 일이 많아져요. 네. 그래서 보건쌤을 돕는 보건교사 보조 인력을 또 배치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 진단 키트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남의 학생과 우리 교직원 2배에 달하는 약 46만 세트의 자가 진단 키트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는 이동형 PCR 검사소 5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PCR 검사를 할 필요가 생겼다 하면 곧바로 이제 이동해서 PCR 검사를 현장에서 하게 됩니다. 늦어도 한 2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급식실이라든지 또는 기숙사 그리고 강당에 대한 특별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긴급 돌봄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님들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또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가 교육 분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 학업뿐만 아니라 야외 활동에 제약이 따르면서요. 학생들의 심리적인 부분에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코로나19로 다 힘들죠. 근데 가장 힘든 건 우리 아이들이에요. 마스크 쓰고 이제 수업하고 마스크 쓰고 활동하다 보니까 자유롭지가 못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리 정서적인 문제 대단히 우려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립과 단절을 경험하면서 스트레스, 불안, 우울, 무력감 이게 심해지면은 분노.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분노를 표출해서 그런지 학교 폭력 건수도 늘어나고 있고요. 자살이라든지 자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또래 활동도 어렵고 또 과도하게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몰입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런 심리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 이렇게 치유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활동 이외의 비교과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래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또는 뭐 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어요. 네. 특히 야영수련 활동이 있는데요. 야영수련 활동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은 1박 2일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2박 3일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좀 스트레스를 풀고 심리 정서적인 면에서 좀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 속에서 했던 거고요. 이후로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장려해 갈 생각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바로 도시의 학생들이 전남 농산어촌 작은 학교로 유학을 오는 농산어촌 유학인데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시즌2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전남으로 농산어촌 유학 온 학생들이 한 82명 정도 됐어요. 서울 학생들입니다. 네. 1년이 지난 올 3월에는 4배 가까운 310명의 학생들, 이제는 서울에서 부산이라든지 경기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이렇게 확대됐어요.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304명 중에는 연장을 한 아이들도 무려 92명이나 됩니다. 네. 즉 그 말은 일단 6개월간 전남에 유학했는데 너무너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연장을 해서 이번에 포함된 아이들이 92명이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번에 이제 310명 정도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는데 신청한 아이들은 45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이 450명 이 아이들의 부모님과 이 아이들이 지정된 학교와 주택을 사전에 답사를 했어요. 네. 학교도 보고 머무를 주택도 보고. 근데 학교는 마음에 드는데 머무를 주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40명 정도가 주택 때문에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310명 정도가 최종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대단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학으로 오게 되면 주로 가족 체류형이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310명이 유학을 오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인구 늘어난 숫자로 따지면 한 500명이 좀 더 됩니다. 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서울 아이들이 이렇게 유학할 수 있는 그런 주택 마련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좀 더 지속 가능한 그런 시즌2 농산어촌 유학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농식품부 3자가 업무 협약을 맺고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유학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과 관련해서 이미 농식품부에서는 농산어촌 유학센터라든지 또는 농촌 살아보기라고 하는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거기에 우리 농산어촌 유학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좀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식품부가 지원하고 함께 하게 되면 훨씬 이것이 확산될 것이고 이 농산어촌 유학은 최소 5년을 이렇게 정주하는 것을 기본 조건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유학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남 북일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 34명의 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렇게 유학을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또 작은 학교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든 또 대표적인 사례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네.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 분교로 이렇게 격화될 그런 학교들이 있었는데 서울 아이들이 이렇게 유학을 옴에 따라서 이렇게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이렇게 분교장으로 격화될 위기도 벗어날 수 있었고요. 특히 마을 분들이 좋아하셔요. 이렇게 네.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정말 마을에 활력이 돋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인구 유입을 통해서 전남 지역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전남 체육회와 함께 학교 체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게 소수의 엘리트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운동부에서 학생들이 스포츠를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스포츠 클럽으로 이제 바꾼다는 계획인데 자세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스포츠 강국입니다.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국위를 선양하고 국민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죠. 근데 이제는 이제 소수 엘리트 중심의 스포츠에서 이제는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그런 스포츠, 즉 스포츠 클럽 활성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학교 체육도 이제 엘리트 중심에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즐기는 스포츠 클럽 중심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일단 학교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학교가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하는 거점형 스포츠 클럽, 그리고 시군 단위의 종목별 스포츠 클럽이 만들어지고 또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포츠 활동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협력, 배려, 또 인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규칙에 승복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명예를 존중하고 하는 그런 인성 측면에서 스포츠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스포츠 활동은 이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키고 또 그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라든지 정서적인 문제도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상당 부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스포츠를 생활화하고 즐기면서 그를 통해서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고 심리적인 정서적인 그런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학생들이 함께하는 그런 스포츠 클럽으로 대전환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교 체육을 혁신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생들의 신체 활동이 저조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를 위해 초등학생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스포츠 활동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비만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분노, 우울, 무력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적 성향도 이렇게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성의 측면이라든지 또 신체 발달의 측면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자라나는 이 우리 초등생에 있어서 이 스포츠 활동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가면 2교시 끝나고 이렇게 이제 뭐 중간놀이라 그러죠. 있어요. 한 20분 정도. 네. 그래서 그 20분을 꼭 지키도록 하고 그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을 도우려고 하고 있고요. 또 건강 체력 교실을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까지 오늘 교육감님과 함께 전남 교육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LG 헬로비전 시청자와 전남 가족 그리고 도민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전라남도 교육감 장소국입니다. 개학을 앞두고 걱정 많으시죠?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 대면 수업을 최대한 확보하는 가운데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도 지키는 그런 대책을 최선을 다해서 마련하고 있으니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배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 우리 존경하는 교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손잡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연세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전남 교육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여러 성과들을 가져왔는데요. 올해도 교육가족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전남 교육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